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사건은요. 자칫하면 암수범죄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.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건이 암수 사건이에요. 저희가 첩보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. 저희 강력팀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. 최근에 그 친한 형이랑 술을 한잔 했는데 그 형이 너무 무서운 제안을 하더란 겁니다. 해주자니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고 안 해주자니 이제 형이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제 저희한테 상담 겸 제보를 한 거죠. 제보 내용을 한번 그럼 들어보시죠. 옛날에 자기가 사고를 쳤다. 박스에 넣고 김장 봉투에 싸서 놔뒀는데 냄새가 너무 난다면서 아무래도 그걸 좀 옮겨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. 돈까지 준다면서 도와달라고요. 근데 이게 순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형사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황당한 제보들이 있기도 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 제보는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인 진술이고요. 특히 이제 그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포장, 그다음에 포장 방식, 또 돈을 주면서까지 옮겨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. 그래서 뭔가 지금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제보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죠. 굉장히 수상한 내용의 제보였죠. 그래서 일단 제보자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 형이 대체 뭐 하는 형이길래 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했대요? 자, 이제부터 제보자가 말한 그 형을 백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백 씨는요, 30대 후반이었고요. 뚜렷한 직업은 없는 백수였습니다. 제보자와는 가끔씩 만나서 게임을 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심상치 않은 건 그 당시로부터 13년 전입니다. 백 씨라는 사람이 2000년에 강도살인 미수죄를 짓고 10년형을 선고받고요. 네? 그리고 나서 2년 좀 일찍 2008년에 가석방을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보를 했을 땐 출소한 지 5년째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하는 말이 지금 그 백 씨라는 형이 묘한 동거 중이라고 했답니다. 그 제보자가 백 씨가 사는 집에 몇 번 놀러 갔었는데요. 백 씨가 자녀가 있는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건 그 여성이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이랑도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. 동거하는데 남편도 같이 살고 있다. 자녀까지요. 이게 뭐예요? 어떠한 부부와 백 씨가 같이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? 네. 자녀도 같이요? 네. 근데 백 씨와 그 여자는 내연녀. 내연녀고요? 네. 이 여자와 남편은 이혼하지 않았고요. 근데 이제 제일 이상한 건 그 동거녀의 남편을 이 제보자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제보자 얘기를 듣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. 등본에는. 등본에는 거주지 안에 동거남인 백 씨는 등록이 안 돼 있고요. 기록상엔 백 씨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백 씨가 얹혀 살고 있다는 부부 그 주소지로 가서 이웃 사람들한테 이제 탐문 수사를 했는데요. 아무도 남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백 씨의 동거녀이자 사라진 남편의 아내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정 씨의 남편은요. 지체장애 2급으로 하반신 마비였다고 합니다. 어머.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이웃들이 못 본 건 아닐까. 그쵸. 그런데 거기서 수사를 하던 와중에 생활 반응을 확인한 순간 이거 사건이다라고 확신하셨다고 합니다. 저희도 그 남편의 생활 반응을 확인하고 이게 신빙성 있는 제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남편이 병원을 다닌 기록도 명의로 된 휴대전화조차 없더라고요. 그게 무려 4년 전 뚝 끊긴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딱 하나 매달 110만 원 정도 이제 장애 수당하고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었더라고요.
그래서 확실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수당이랑 지원금을 관리하는 그 동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. 네. 지금 행방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집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.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 부부가 청주로 전입신고를 한 게 4년 전인데 매번 확인차에 그 집 남편을 만나러 가면 외출 중이라 집에 없다고 했던 겁니다. 아내가요. 이제 아내분도 그 지적장애 경계선에 있어가지고요. 에이. 그 동사무소 그 복지 담당 직원도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시신을 정작 찾는다고 해도 네. 사인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안 나온다면 이것도 뭐 병사나 또 자연사나 뭐 다양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죠. 그 상사님은 다시 제보자를 찾아갑니다. 제보자는 다시? 왜요? 이 사건은 일단 자백을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남편이 사망한 건 확실해 보였는데 아내나 동거남 백신한테 자백을 받아내려면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. 정확하게 던질 소스가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제보자를 다시 만나서 일단 물었죠. 그 시신을 어디에다 둔 것 같냐.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그럼 집에 어디에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? 대체 어디다 숨긴 거죠? 다락방이었다고 했습니다. 다락방이요? 그것도 단칸방인데. 어머, 방 하나짜리 집에 다락방. 있는 다락방. 예. 결국은 한 방에 같이 있었다는 거네요. 네, 그래서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느냐고 물었더니 방귀 냄새 마냥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이제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요. 딱 뚜렷하게 이 냄새가 시신의 냄새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저도 몰라요.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는 알죠. 워낙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신의 부패 냄새를 맡아봤기 때문에 네. 일반인이라면 한 번도 못 맡아보고 상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방귀 냄새 정도가 스멀스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. 남편이자 또 아이에게는 아빠인 그러나 시신으로 남겨져 있는 그 시신과 4년을 같이 한 다락방 안에 한 단칸방 안에 살고 있었다? 그것도 동거남하고 같이? 일단 백 씨를 만나기 전에 그 아내 정 씨를 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정 씨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서 일단 조용한 데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차에 태웠죠.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. 남편 다락방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.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열하더라고요. 저희가 의심하고 있었던 게 딱 맞았던 거죠. 백 씨 어딨냐고 물었더니 밤새 오락실에 게임하고 와서 아침에 자기가 출근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 있을 거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정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. 집에 들어가니까 일단 냄새부터 확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늘 맡는 그런 냄새였습니다. 백 씨는 방 한가운데서 이제 쿨쿨 자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백 씨를 깨워가지고 다 알고 왔다. 다락방 좀 보자. 그랬더니 반항도 없이 순순히 다락방 문을 열더라고요. 시신이 있던 다락방입니다. 저기에 이렇게 종이 박스랑 김장 비닐 봉투로 몇 겹으로 싸놨더라고요. 습기 제거제도 이제 여러 개를 넣어놨고요. 시신을 상자와 비닐로 와, 저건 진짜 야, 어떻게 저렇게 보관할 생각을 했지?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야? 일단 저희는 그 119를 불러서 거기에서 박스를 개봉을 하면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질 거잖아요. 그 주택 밀집 지역인데.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원으로다 일단 박스를 옮겼습니다. 그래서 과수대도 불렀죠.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나씩 벗기는데 비닐봉투를 벗기면서 세어보니까 10겹이나 싸놨더라고요. 10겹이다. 그 10겹을 이제 벗겨내고 보니까 발이 딱 나오는데 아휴, 완전 미라 상태였습니다. 이 수분이 다 증발해가지고 4년이나 됐으니까.
꽁꽁 싸둔 게 오히려 시신을 이제 온전하게 보존하게 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수분이 싹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밀랍화, 소위 실압화 돼버리면 네. 어쩌면 그 상처라든지 이런 사인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그래요? 네, 맞습니다. 미라가 된 시신에서 목과 어깨, 등 부위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. 그대로 남아있었구나. 아내 정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다들 많이 무서웠고 잘못한 거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맞고 애기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분하고 그러더라고.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애도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애도 놓고 저 혼자 살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. 저 말은 믿을 만한 얘기예요? 평소 그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. 다만 아내가 이제 백 씨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고요.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눈치챈 그 남편이 배신감에 폭행을 했던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남편과 살던 집 그 이웃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아내 얼굴에 멍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결국 범행은 누가 저지른 거예요? 아내? 아니면 백 씨? 아내 정 씨가 이제 내연 관계를 들켜서 남편에게 이제 폭행을 당했다며 이제 백 씨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백 씨가 자신이 가서 남편을 죽이겠다. 열쇠를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. 새벽 3시에 진짜 백 씨가 왔다고 합니다. 그 남편이 죽기 직전에 이제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니까 그 소리에 이제 애들이 깼다고 하는데요. 아내 정 씨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시 입을 덮어주며 이제 재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전기 장판째로 이제 말아서 박스에 넣어두고 다음 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다시 와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웃에서 남편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물어봤겠죠?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백 씨의 고향인 청주로 박스를 들고 이삿짐 마냥 가장해서 도망치듯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딴 데서 온 거구나.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사를 한 번 더 합니다. 4년 동안 이사를 2번이나 한 거예요? 네. 시신과 함께? 몰랐겠죠. 쓰면 좋겠어요. 몰랐으면 좋겠어요. 아빠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죗값은 얼마나 받았어요? 그 아내 정 씨는 징역 12년을 받았고요. 백 씨는 징역 22년형을 받았습니다.